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업 업무용 건축용 이 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졌는데요. 거래 비율 최저 수준으로 지금 또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올해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또 위축된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수요가 집중됐었던 아파트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그런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 떠나볼게요. 부동산 투자 1번지 역시나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수요층 요즘 탄탄하게 쌓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스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도시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도 다 들어갈 테죠. 지방도시도 있을 테고요. 광역교통망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은 어떤 정부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어떤 기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만들게 되면 광역교통망에 걸맞는 환승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 개의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노선들, 그러니까 대도시권 안에 광역 환승센터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호재 1순위가 교통이죠. 교통 호재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발표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어떤 도로, 어떤 전철역이 생긴다더라 라는 발표만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 시세가 들썩거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부동산 호재의 가장 큰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게 교통 호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광역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 현재 실제로 인구가 몰려서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또 주거 안정이라든가 교통망 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일국 체계, 수도권이 너무 현재 실제적으로 그 지역만 너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극 체제로 바꾸겠다. 여러 지역에 분산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지역들 한 5군데 정도를 다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으로 이제 실제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계획은 실제로 어떤 그 민간이냐 이제 공공이냐 공공성이 워낙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참여도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되 이거를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 지역에 걸맞는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현재 지역 사람들이 더욱더 잘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도로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난 5월 달에 이제 법 개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형태의 거점 도시로 만들 거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인재, 특히 이제 인력이 얼마나 몰릴 거고 또 그 일자리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특히 이제 그 일자리에 걸맞는 인재와 자본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 내용이겠죠. 도심 융합 특구라든가 캠퍼스 혁신 파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거점으로 하되 캠퍼스와 연결된 실제적으로 현재 산학 혁신 파크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을
모든 생활권을 5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분 생활권 구축을 해서 광역철도라든가 방사형 순환도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들기가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봤을 때는 새만금, 전주, 대구 뭐 이런 지역들 신규 국가산업단지 5곳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오송, 충주, 세종, 영주, 논산 이런 지역들을 현재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추가적으로 5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정하겠다. 요즘은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모든 걸 체계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IoT라든가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내 100곳 이상의 또 도시 재생도 완료를 하고 주거재생 사업을 한 20곳 정도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안에 맞게끔 현재 설계를 하겠다.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현재 4천억 정도 됐는데요. 그 2배 정도 돼서 8천억 정도로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철도 사업 8개, 도로 사업 6개, 공항이 1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프라 확충에는 철도, 도로, 공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울릉도 흑산공항이라든가 아산 천안 고속도로 개통, 또 현재 영남권 간선철도 본격 운행 이런 것들이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5천억에서 한 1조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서 지역 중심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게끔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화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민간 사업에서 어떻게 더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 물류, 철도로 봤을 때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은 또 입주 물량을 또 늘리고 물류 같은 경우도 현재 물류에 관련된 스마트 물류 인증 지원이라든가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한국형 철도 신호 시스템 시범 사업이라든가 철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복잡할 것 같지만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실질적인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서울 지역만 봤을 때, 수도권 지역만 봤을 때요. 각 환승센터의 시도별 수의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삼성역이라든가 사당역, 김포공항, 복정, 강일역 전체 평균을 봤을 때도 이 현재 푸른 색깔 부분이 이제 서울 지역이고요. 서울 지역의 수혜를 받는 인구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이 붉은 색깔이 인천광역시고요. 그다음에 회색깔 구간이 현재 경기도 구간인데 현재 이 광역환승센터를 현재 서울 지역에다가 어느 지역, 특히 삼성동에 현재 대단히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어떤 형태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에 더욱더 필요한 거.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한다, 시행을 안 한다라는 조건을 봤을 때 현재 광역환승센터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 기준을 봤을 때도 혜택을 전체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에 광역환승센터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이 달라질 테지만 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정말로 그 지역의 교통체계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도시권 범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도권, 부산, 울산, 그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권은 경상북도, 울산, 그다음에 경상남도, 부산, 광역시까지 들어가고요. 대구권이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 경상남도가 들어갑니다. 광주권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대전권 같은 경우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이렇게를 이제 대도시권이라고 묶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 지역에 현재 원하는 교통망 체계를 현재 광역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 KTX, SRT, GTX 다 연결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도시권 인구 현황을 보더라도 광역교통 전망과 같이 어우러서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권 인구 현황은 당연컨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권이 그만큼 많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 정부의 집값 상승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산 울산권이라든가 대구권,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지역의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교통 전망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보시더라도 진짜 지역 내 광역 지역 간 그러니까 지역 간의 거래, 지역 간의 이동이냐, 지역 내에서 움직이느냐 이걸 봤을 때도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지역까지 거리 또는 현재 그 지역까지 연결되는 현재 교통망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지역의 광역센터라고 광역환승센터라고 해서 모든 지역들이 다 진행이 원만한 건 아닙니다. 원만하지 않은 지역도 꽤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덕소라든가 산곡, 걸포, 사당, 대곡, 그다음에 지제, 인천, 청라, 킨텍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광역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지역인데 이제 재원 조달이 부족해서 진행이 못하고 있는 지역들, 국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예산 부족, 행정적인 이슈 때문에 그 지역이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 특히 이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민간 투자가 현재 실제로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조금 더 더뎌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권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과 행정적 이슈보다는 민간 투자 사업이 현재 지방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약간 먼 수도권들, 인천과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사업성의 불투명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재 광역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수익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은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물론 돈이 얼마만큼 남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자는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지역도 다시 재검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된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고요. 노선이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으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업성 불투명하다는 지역들 대부분 다 지방 권역에 많이 몰리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구조가 얼마만큼 그 지역의 사업성과 같이 연결되느냐 이것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신도시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수단을 보시게 되면 GTX가 당연한건데 현재 가장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중교통망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60.7% 정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60.7%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수도권지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됐을 때 뭐 반경 20km, 30km 안에 있는 현재 그 거리에 도달하는 또 현재 서울 중심권에서 30km 바깥쪽에 있는 그 현재 약간 인근 도시에서 서울 중심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 중에서는 당연히 대중교통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자가교통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망 그만큼 현재 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GTX 노선이 그만큼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까지 KTX 공유하는 SRT, KTX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송도부터 와서까지 가는 B 노선부터 파주 운정부터 현재 동탄까지 가는 A 노선이죠. 그다음에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해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C 노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이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 중심권까지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교통망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몰리는 지역들, 특히 이제 각 노선들이 몰리면서 그 지역의 환승센터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 지어진 게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의 코엑스와 현대차 지하 구간의 통합 역사가 같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시행되기 전과 시행되기 후에 이 지역 영향권을 보게 되면 지금 푸른 색깔 부분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시행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됐을 때는 영향권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푸른 색깔 부분이 굉장히 넓게 펼쳐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향권에 도출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영동대로 광역 환승센터 착공은 이미 했고요. 이게 보통 이제 내년까지 연결될 사업인데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뭐 그 개통 시기에 맞춰서 개통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현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지방 도시 간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 간에 실제로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조건들 이렇게 만들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이 더욱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좀 도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투자처들도 좀 있으시지요. 그 지역의 교통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신다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앞으로의 가치까지 좀 더 명확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제 교통개발 호재에 따른 전략 필요하시다며 저희가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언급이 됐었죠. 혜택을 부활하겠다. 혜택을 부활하면서 지금 현재 뭐 취득세 혜택밖에 없었던 부분을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되면서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5% 이내 더 상생 임대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 않는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더욱더 많이 주는 조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활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까지 이제 사업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뭐 지금은 당장 없앤다고 해서 뭐 이게 크게 나한테 페널티가 오는 건 아니겠지. 물론 기간 안에 이제 해제를 한다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혜택을 좀 더 부여해서 현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공임대사업보다는 먼 미래에 시행할 수 있는 공공임대사업보다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민간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주 수요일, 월요일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1대1 상담, 문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 원하시다 보니까는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까지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강남권으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물건이고요. 실제 투자가는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재역이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 다음에 이제 GTX에 연결되면서 광역교통망 환승 체계가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 1분 이내 도달하고요. 이미 준공 완료됐으면 1층 상가 테라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가 21.42제곱미터, 6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현재 시세가 2억 원 이상 호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시세가 거의 토지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전용 면적 30평 정도 되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 역세권의 교통망이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되는 지역이고요. 이미 확정된 지역이라서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더욱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될 거고요.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상업지에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 거기에 투자 여건도 가장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강남대로 실제로 3호선과 신분당선, 이게 현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삼성역 다음역으로 연결되는 현재 GTX 신호선입니다. 신호선이 이제 삼성역 다음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는 또 현재 서초 YC 중심으로 현재 서초 YC, 반포 YC까지 경부속도로가 지혜화가 되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이미 불보다 뻔한 얘기고요. 또 서초구청이라든가 오른쪽에 봤을 때는 대치동 재건축단지,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강남대로를 딱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과 동쪽을 나누어서 서초권역, 강남권역 이렇게 딱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권역의 법조단지라든가 현재 장제터널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6세권 재건축단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역까지도 걸어서 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성, 신동아, 무지개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5천 세대가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성, 무지개가 현재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신동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주변에 일단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대로 업무지구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종 보험사업, 대기업, 중소기업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권역으로는 강남역 권역부터 해서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역 혜택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양지역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기존에 이제 붉은색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서초구청이 현재 복합청사로 개발되면서 이 주변이 다른 공간으로 또 창출되면서 볼거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양자이시 주변도 변화가 생기고 있죠. R&D 특구가 이미 지정이 돼서 면적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100만 평 정도 규모, 일자리 15,000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 거기에 현재 일반 기업체들까지 같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부터 현재 군포 금정까지 노선, 수원까지 내려가겠죠. 거기서 봤을 땐 삼성역 다음역이고요. 이미 개통 시기는 2024년으로 잡혀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듯 합니다. 그렇지만 개통 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되기 전에 가장 많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울체육까지 구간이 상업지역이 현재 비활성화된 지역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인구 유입이 특히 이제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는 5천만 원 보증금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 상가입니다. 30평 넘어가니까요. 반을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임대를 놓고 자영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요 점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디테일한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1.5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네요.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또 가깝다 보니까는 역삼역 주변에 또 호재들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여기는 강남구이면서 테헤란로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불량 원룸과 원룸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시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초소액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현재 산업 구조가 계속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창출되고 임대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노후생활되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말씀드린 대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광역교통망체계 완성되는 현재 삼성역 주변 거기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고 거기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전철역을 봤을 때는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거기 롯데, 삼성부터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 그 주변에는 당연히 워낙 또 현재 관공서라든가 워낙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도 많은 지역이죠. 역삼역 도보 3분, 강남역 도보 3분, 최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은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워낙 많은 강남역 배우상권도 이용하기 위해서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고요. 이런 1인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강남, 역삼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미혼 직장 여성들이 오피스텔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상업 지역이다 보니 가격이 꾸준하게 시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지 않되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 국제업무상업지역, 역삼선 등의 금융 IT, 삼성의 국제업무부터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 벤처 붐이 일어난 지역이 테헤란로죠. 벤처 산업벨트 가장 중심에 있고 신사 노년부터 또 압구정 로데오, 하기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벨트를 묶어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건가 그 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필드라고 해서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예전에 호텔이 이제 단순하게 호텔만 있었던 게 업무 시설이 별도로 35층의 별교동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 각 기업체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현재 각 층마다 이제 인구들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젊은 층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광역교통망 체계 그 주변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들 삼성역이죠. 그 주변에는 이제 송파, 탄천, 한강정비권역, 영동대로 통합개발 여러 곳들 같이 만들어지고 현대자동차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지하 구간은 GTX A노선, C노선, 이제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되는 SRT, KTX, GTX까지 또 연결된 지역이죠.
인구가 하루 인구 이동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권도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시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선까지 연결된 이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 회색깔 구간이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현재 50에서 200% 이상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를 놓았을 경우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4,500에서 6,500만 원도 소요될 거고요.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된 물건이고요. 초육세권이면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고 또 현재 보유하고 거주까지 가능한 초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업무단지로 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수요 측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정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여러분들 편히 이용하시라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전화예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도 간단히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 먼저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투자의 방향성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쪽으로 많이 또 몰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빌라 투자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빌라 투자 실패하시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 요 점만 잘 확인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사는 즉시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꺼려야 하는 그런 그 종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 시내 25개의 구가 곳이 거의가 다 이렇게 재개발로서 또 재건축으로서 활성화를 하기 위함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은 재건축에 30년이 넘어야지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노후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하겠노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노후도가 많은 지역, 노후도가 많아서 도로가 좁고 그야말로 소방차도 못 다닐 수 있고 또 내지는 빨간 벽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로서 그 빌라를 투자하시게 되면 상당히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는데 지금 제가 빌라를 투자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그만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투자하시는 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주택시장에서 상당히 소외가 됐었죠. 소외가 됐던 이런 부분은 다세대하고 연립이었습니다. 이 연립은 빌라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차장도 없었고 또 이번에 우리 수해 때문에 비로 인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이제 건축법이 없어진다라고 하고 지금은 한 20년 전서부터 필로티가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필로티가 있는 주차장이 있는 높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 20년이 됐다라고 20년 전서부터 시작을 됐으니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외됐던 곳이 개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상승한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빌라도 다시 그 파급 효과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강남 용산이 최고의 많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강남은 놓고 보면 지금 빌라가 25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빌라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게 요즘에는 빌라를 다세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용산도 토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1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가. 이래서 시장의 상황이 흐름에 따라서 경기도까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서울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또 많이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 외에 많이 피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현재 손해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에 지금 이제 재개발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공공이라든가 또 내지는 가로정비라든가 또 그 민영이라든가 모아모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를 종목에 맞춰서 개발을 활성화가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서울에 25개 구에서 11곳하고 7곳 영등포,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강북으로 얘기한다면 이곳에서 동대문구, 남대문 이 정도가 지금 현재 개발 한참 하고 왕십리, 영등포 거의 한 18군데가 이번 달 금년에 12월 달이면 아마 발표가 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매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세 차익을 첫째는 놔야 되겠죠. 옛날에 작년만 해도 우리가 다세대를 매입을 한다면 저가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액이라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마도 아무리 안 돼도 1억 이상은 가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분, 거기에는 또 재개발이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시세 차익 수요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중 수요가 집중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정보에 의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개발에 지금 현재 투자기 목적이라면 민간 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 가로정비인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알아서 투자를 하시면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요 점만 잘 참고하셔서 빌라 투자 계획 전략 세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빌라 투자 성공 투자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이제 전략 좀 더 탄탄하게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상담 나누시면서 세미나 정보 들으시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방문 상담이고요. 지금 투자를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투자처 정보도 이어서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강남으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우리가 황금 골드라인이라고도 생각들을 하죠. 절대 우리가 그 강남권에 투자를 해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나한테 적합하지 않아서 망설이는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분양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9호선은 황금 라인입니다. 9호선의 황금 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주역이지만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거 트리플 역세권이 신분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신논현역에서 가고 있고 또 논현역에 7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부분에 4분 정도의 지금 현재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투룸인데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강남 논현동에서 상당히 힘든 토지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거보다 큰 게 더 낫다라는 생각에 투룸이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래요? 럭셔리하다라고 그럴까요? 미색으로 지금 내부를 다 꾸미고 있고 블랙과 화이트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강남에 적합한 그런 건물이다. 전용 면적 28.4인데 지금 현재 실사용 면적이 49.5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평에 달아서 지금 현재 신혼이라든가 요즘에는 그쪽에 업무지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 수요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6억이 안 남는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6억까지의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라고 하면 지금 전세가 나름대로의 강남은 그래도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8천에서 9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9호선의 한금라인 또 내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랬듯이 2호선, 7호선, 9호선, 신당선 이렇게 지금 현재 교통편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지요. 상업지역의 중심지역의 업무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어서 테란로 또 내지는 강남대로가 같이 있어서 아주 널찍널찍한 그런 우리가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 외곽도로로 나가는데도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지금 현재 대형으로 개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더욱더 강남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입지 분석을 놓고 보면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지역은 9호선입니다. 신논현역에는 지금 현재 9호선과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가고 있고 학동역에 또 내지는 논현역에 지금 현재 7호선이 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철 라인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이다. 우리가 자동차도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또 테란로에 대한 자동차도 상당히 빨라서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업무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도보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부분. 또 여기는 소형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남 지역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소형차가 상당히 많아서 빠르게 골목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보면 강남에 이렇게 업무지구가 많다라고 했듯이 이곳에는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또 내지는 코엑스몰이라는 강남 세브란스 본원이지만 바로 옆에는 차병원이 있습니다. 이 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수요는 상당히 많고 이 주변에도 지금 업무로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발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는 우리가 강남에는 개발호재 지금 이렇게 코엑스몰이라든가 국제교류 업무지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운동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너편에는 삼성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현대요, 여기는 잠실 운동장이죠. 마이스가 지금 현재인데 이곳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강남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 영동대로에 이렇게 지하 6층에서 지상에 지금 현재 광장이 들어가면서 공원이 될 수 있는 거를 계획이 되어 있죠. 지하의 6층에서 위례 신사선이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지상에는 지금 현재 있지만 지하의 모든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지금 현재 전철이라든가가 모든 게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지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니는데 상당히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GTX 노선이 지금 삼성역까지 오죠. GTX 노선에 대한 부분도 A 노선, C 노선이 지금 현재 오고 이렇게 상업이라든가 코엑스몰이라든가 같이 지하도에서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을 하지요. 뭐 여기가 얼마에 봐서 얼마에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대차 계열이 지금 현재 상권의 인구들이 2만 4천 명 정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현재도 코엑스몰이라든가 현대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여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삼성역이라든가 봉은사라든가 또 내지는 차병원에도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인구들이 있어서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은 강남만 해도 120만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신논현역에 지금 현재 9호선이 가고 신사역까지 1차로 됐지만 2차는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가게 되면 고속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분이면 달 수 있게끔 초고속으로 가고 지하철 9호선도 지금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신논현역, 9호선, 7호선 모두 연장되면 외곽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물입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어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미색으로 갖춰져 있고요. 굉장히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일반 다세대하고 틀리게 등이라든가 바닥이든가 벽이라든가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투룸인데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면 전세가 4억 9천이어서 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남의 중심 논현동에서 정보 전해드렸어요. 수요층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다중 역세권이죠. 교통망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시세 차이까지 누려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성북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13구역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이곳은 돌고 지역과 인접했습니다. 6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다라는 소식 좀 듣고 있죠. 이 지역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이 성북구 장이 뉴타운은 서울에서 제일 큰 56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15개 구역으로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7년 전에 여기가 해제가 됐다가 지금은 서울시에서 또 내지는 성북구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고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지금 현재 민간으로 가고 있는데 13구역은 민간 개발로 가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13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전철 6호선입니다. 6호선의 돌고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13구역은 거기가 9만 6천 평에 달하기 때문에 이 15개 구역에서 최고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세대 주택인데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의 건물이고요.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2개,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기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전용 면적이 29.9입니다. 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지금 현재 대지는 23.7이기 때문에 7평이 넘지요. 하고 실사용 면적은 15평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어 3베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림하기 상당히 편리하다. 금액이 굉장히 여기가 착한 금액입니다. 3억 6천에서 3억 9천이라고 하면 지금 전세 금액 빼고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되시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복층까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면 복층은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평수 대비 있다라고 보면 밑에 15평 위에 15평 그러면 30평이 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다 포인트에 보면 그야말로 장인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4구역, 7구역, 지금 현재 10구역이 펜스 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13구역이 바로 옆에 14구역 밑에 있습니다. 13구역도 빨리 지금 현재 14구역은 관리 처분까지 나서 아마도 펜스를 고친다라고 보시면 13구역이 남아 있거든요. 빨리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면적도 크지만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3구역이 아이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13구역도 아이파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말이 지금 현재 역세권이기는 앞으로 지금 현재 경전철이 들어와서 역세권이 될 것이고 숲세권, 학세권은 지금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첫 번째는 여기를 이슈를 둔다면 재개발이겠죠. 재개발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재개발에 지금 현재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GTX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GTX 노선이 강운대역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바로 장이 뉴타운 옆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개발 호재 상당히 풍부하면서 GTX 신호선의 강운대역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치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조건이 누군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숲세권에 대한 부분이 천장산이라든가 오봉산이라든가 꿈의 숲이라든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혜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근데 또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장이 뉴타운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도 노후가 되어 있어요. 아마도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 여기는 빨리 되겠네. 여기는 빨리 해야 되겠네. 저층이거든요. 1층, 2층입니다. 2층, 3층 이 정도뿐이 되지를 않고 거의가 다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가면 할 수밖에 없겠구나. 빨리 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옆에서는 이렇게 펜스를 치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라고 해서 이 장이 뉴타운이긴 합니다만 이곳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도 여기가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지금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바로 우리가 강남을 넘어갈 수가 있고 또 내지는 북부간선도로를 타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강남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지만 현재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강남을 진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35분이면 다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장이 뉴타운의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10번을 말씀드려도 여기가 이슈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장이동이라는 성북구의 장이동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더 한번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56만 평에 2만 4천 세대가 아마도 큰 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은 지금 입주를 하고 3분의 2는 지금 현재 3분의 1은 공사가 시작됐고 3분의 1은 이제는 조합 설립이라든가 관리 처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11구역하고 13구역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지금 현재 여기를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옛날에 시장이었었을 때 이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10년 동안에 멈춰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빨리 간다라고 보시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성북구청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빨리 간다라고 지금 현재 이미 발표가 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운대역에 GTX 노선이 신호선이 들어간다고 그랬듯이 이제는 이곳에 지금 현재 민자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현대 동양 시멘트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또 자동차의 출고의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1,000명이 넘는 그런 직원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장이 뉴타운 쪽에는 업무라든가 여기에 자족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GTX 신호선이 강운대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면서 청량리에서 우리가 또 환승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경전철입니다. 여기 지금 동북선에 경전철이 된다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된다면 꿈의 숲 쪽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도에 개통을 하면 이곳에 현재 살고 계신 분, 지금 현재 이 다세대에 입주해서 사실 분들도 전세로 사실 분이나 월세로 사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역세권으로 충분하게 이용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시세차를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현재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왜 올라간다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분양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고속화 도로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에 가는데 이게 된다면 1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미 공사 터널이라든가 이런 걸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엘리베이터 있는 곳들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축이라서 신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쪽에는
굉장히 전세가라든가 이런 게 작지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신축이고 또 나름대로의 굉장히 깨끗하게 지어짐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고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에어컨 지금 실외기 다 들어가고요. 창문도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온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아일랜드 식탁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건물까지 건축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투룸입니다. 3억 6천에서 3억 9천인데 복층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층에 대한 부분은 바닥에 15평, 지상에 15평, 룸이 3개입니다. 룸이 3개에 대한 부분 복층이지만 가격이 4억 미만이다라던 부분. 전세가가 2억 4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 임장 활동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